민노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하시고 아마 이번 말씀에 민노총이 바지가랑에 오줌을 질질 쌀 정도로 지금 아마 길을 쫑긋 세우고 계실 텐데 우리 국민노조의 강준영 사무총장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자, 다른 것보다는 얼마 전에 민노총과 관련한 10월 행사를 아마 폭로를 하셨는데 아마 그 아직도 잘 모르신 분 계실 텐데 잠깐 그거부터 소개하고 갈까요? 소개요. 예, 예. 10월이 아니고 민주노총 자료에 의하면 11월 3일 총파업입니다. 11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1월 3일 총파업을 하기 위해서 예. 그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고 작년에 12월 달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을 때 예. 전국회의라고 하는 그 계보가 있어요. 옛날 NL파죠. 예. 그 전국회의파를 등에 업고 양경수라는 사람이 11월 3일 날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11월 총파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 봄에 4월, 5월 출투를 하였고 5월 달에 택배노조가 여의도에서 한 4,000명 모였잖아요. 예. 그 아직도 아마 조사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7월 3일 날 종로에서 자기들 주장에 어떤 8,000명 불법 집회를 하였고 그다음에 7월 30일 날 그 원주에서 언덕 넘어서 집회하는 거 보셨죠? 예, 보셨습니다. 예. 그래서 11월 3일 날 했고 30일 날 했고 8월 15일 날 오늘 예. 또 이 한미동맹 해체, 한미 군사 연습 중단 그래가지고 12개 도시에서 1인 시위 등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11월 3일 날 사회 대전환 다시 하면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위해서 징검다리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징검다리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도 합류해라. 예. 그래서 이후 정치 일정 다시 얘기하면은 3월 9일 대선 일정에 개입해서 사회 대전환을 시도해 보겠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로드맵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내가 TV를 쭉 보니까 연합뉴스나 예. YTN 쭉 보니까 민주노총의 오늘 집회랑 같은 경우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죠. 계속 8월 15일 정광훈 목사님 집회만 자꾸 얘기해요. 예. 집회도 아니고 걷기 운동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사실을 또는 진실을 얘기해야 될 어떤 이 언론의 어떤 그런 곡학 아세라 그러나요? 이게 매우 심각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총리실도 그렇고 하여튼 모두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사무총장님을 아시는 분도 많고 또 혹시나 모르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알려진 바는 민주노총의 전 신인, 사실 민주노총 3파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민노조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국민노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홍보가 좀 덜 돼서 김종인 사무총장님에 대해서는 또 모르신 분이 계시는데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노총을 좀 두드려 까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국민노조는 예. 보통 노동운동은 헌법에 33조예요. 노동 상권이.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보다 월등히 발전해서 예. 노동 상권만 가지고 꼭 할 필요 있느냐. 국민들의 일상적 권리.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는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 34조를 실현할 목적으로 만든 노동조합.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민주노총이라 이런 헌법 33조의 근간 노동조합보다는 국민 일반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노조는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의사만 있으면은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사무총장님이 국민노조에 좀 가입해달라고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말아쳐먹는 인간들이 이 강성노조, 민주노총이라고 지금 보는 건데 네네. 아마 이런 노조로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국민노조가 직접 만들어졌고 또 여기에 사실은 지금 우리 김준영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뭐 앞에서 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노조를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또 실제 그 안에서 또 큰 일을 하신 분들이고 이랬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좀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또 강성노조의 저 흉악무도한 이런 짓거리를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노조에 많이 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는데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가입하면 됩니까? 예, 예. 그럼 뭐 회비도 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3,000원에서 한 10,000원 사이인데요. 예. 아주 저렴하게 해서 하여튼 국민들한테 저렴하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노총 같은 데는 현행법의 2% 이내인데 네. 예를 들어서 KBS 노조다. 네. 그러면은 연봉이 1억이 넘으면은 그 조합비를 상당히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 110만 명이니까 국민혁명당 1,000만 명에서 1,000원씩 내면은 100억이에요. 예, 예. 근데 민주노총이 110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연봉이 높기 때문에 1인당 5만 원씩 내면 550억이에요. 예, 예. 이게 이 국민혁명당이 그냥 잘못하면 민주노총이 밀릴 수 있는 거죠. 뭐 조만간 밀리겠죠. 지금 현재도 뭐 국민혁명당이고 국민혁명당한다. 저 민주노총이고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지금 못 따라옵니다. 그래도 또 꼭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갖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 이런 건 네. 아닌데 네. 나라가 하도 개판이다 보이는데 이건 경험자니까 단도직입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에 이 찍소리 못하고 벌벌 기듯이 끌려가는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텐데. 옛날부터 그 미순이 효순이 예예. 교통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여고생들 있잖아요. 예예.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최근에 촛불 뭐 여기까지 그래서 자기들이 하여튼 문재인 정권을 세웠다고 하는 이런 주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각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쪽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판문점에 뭐 폭파했잖아요. 예예. 남북 연락소. 예 연락사무소 폭파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잖아요. 예, 예. 뭐라 그랬어요? 대포를 안 쏜 것이 다행이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뭐 서른인가 뭐 송영길이가 뭐 그다음에 또 우리 대포 한 이 표류하던 공무원이 사살당해서 예,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이 만행도 저질렀고 예. 그다음에 옛날 하여튼 금강산 놀러 가다 총 맞아 죽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많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 민주노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8월 15일 똑같이 뭐 행사가 있어요. 예. 우리 국민혁명당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 예.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자. 나라가 옳게 가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걷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불법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국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오늘 8월 15일 민주노총 집회는 뭔지 아세요? 미군 철수, 예. 한미동맹 해체, 한미 군사연합 중단. 다시 그럼 생각이 같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12개 도시에서 민주노총도 투쟁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우리 국민 중에 지금 현재 뭐 미국하고 원수진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그러는 거냐? 그것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봐주는 것은 대선 때 이 촛불 정권을 출범시킨 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생각이 저는 비슷한 동지 또는 자기들끼리 동료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봐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민주노총 못 때려잡겠죠 이 정권이요. 아까 이제 뭐 본질적으로 뭐 성향이 똑같고. 아니 요번에 양경수 경찰서 오라 그랬는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예. 니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공권력 우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공권력이 꼼짝을 못 하고 요번에 그 텔레비 여기 우리 보니까 길가는 국민한테 뭐 물어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예. 아니 이게 뭐 어떤 국민한테는 공권력이 민중의 이쑤시개고 어떤 국민한테는 민중의 몽둥이면은 저런 게 경찰이면 되겠어요? 그럼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김준영 사무총장님께서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 만들어지는데 이 3파이크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노조라 그러면 진짜 뭐 노조원들의 복리후생이나 뭐 네, 그렇습니다. 임금 협상이나 뭐 이런 데 치중을 해야 되는데 방금 설명했듯이 무슨 정치에 뛰어들고 경제도 국가 안보까지 뛰어드는 이 처음에 노조가 이렇게 가기로 돼 있었던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저도 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고 예. 했는데 전두환 정권 때 감옥도 갔다 오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월급 100원 올려달라고 이렇게 싸웠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요번에 11월 3일 날 총파업의 내용이 예. 임금 인상이나 무슨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에요. 사회 대전환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체제 전복. 아. 그럼 사회 대전환 왜 그렇게 저는 얘기하는데 사회 대전환에 5개 과제를 가지고 총파업을 해요. 예. 총파업의 1번이 뭔지 아세요? 기간 산업의 국유화예요. 공산주의지금.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주택 50%를 국가 소유로 하자예요. 그것도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건 탈레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뭐. 이게 이 공산주의보다 더 웃긴 거예요. 그러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재난 시기에 해고 금지. 네 번째가 그 100만 돌봄 노동자를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국방비 예산 삭감이에요. 요번에 그 출가 뭐지 이재용 가석방 됐잖아요. 예. 이재용이가 아무리 삼성의 부회장이라 그래도 국방비 삭감 들어줄 수 있나요? 그럼요. 지금 요새 말도 안 되는 삼성전자 단체 교섭 하던데 그다음에 또 뭐 그 기관사로 국유화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재벌 해체할 수 있나요? 못하지. 한미동맹 해체할 수 있나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은 사용주가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을 걸고 총파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말로는 정치 투쟁이라고 하는데 네. 그들은 사회 대전환, 다시 얘기하면 체제 전복 투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계속 얘기하자면은 지금 현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 경기 동부연합에 예. 이석기라고 있어요. 대법원에서까지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지금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에 대한 석방투쟁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통속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5월달에 여의도에서 4,000명 집회한 택배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진경호라는 사람이 택배노조 위원장인데 예. 그 사람은 그때 한 50여 명을 이끌고 북한의 대성산 혁명열사령에서 맞아요. 참배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핵심 지도부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은 그들의 사회 대전환 투쟁 또는 뭐 기관산업 국유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에서는 뭘 합니까? 한미동맹 해체, 그다음에 이 한미 전쟁 연습 중단 이런 걸 얘기하면서 1인 시위로 12개 도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여정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 다 놔두잖아요.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이 국민의 저항권, 올바른 나쁜 정부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은 하여튼 무슨 살인자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예. 그 김부겸 총리도 아무리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뭐 무엇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한통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저도 그 신문밥을 오래 먹었습니다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서 그런 건지 지금 방금 말씀대로 오늘 8.15 이 관련해서 지금 민노총도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뭐 지금 오후에 또 뭐 연락 나올지 예.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구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혁명당이 국민걷기대회 운동 이거는 그냥 저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불법 집회라는 걸 딱 만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나온 사람들 전체 전부 인원 파악을 해서 저 고소고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이 무슨 수로 막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데는 전국 12개 도시에서 오늘 1인 시하고 투쟁 계획이 있는데 동시다발로. 그거에 대해서는 왜 다른 지방 같은 데는 안 막아요?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언뜻 생각에 우리 뭐 총장님 말씀 중에 물론 네. 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흔히 말로 뭐 좌파적 개념을 넘어서 아까 제가 뭐 공산주의 이렇게 텔레반까지 갔는데 뭐 대한민국을 흔히 말로 시뻘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게 지금 이 정권이나 언론이나 민주노총이나 지금 똑같다고 보는 건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도 오히려 민주노총을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방관이 아니고 함께 한다고 함께 보는 한대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방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는 100명 정도 해는 합법 집회 신고를 낸 집회였는데 예, 예. 목사님이 구속됐단 말입니다. 그때 불법 집회를 종각해서 민주노총에 2,000명이 모여서 했어요. 했어요. 예. 가만 놔뒀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방관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편을 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1년 전에 걸 기껏 있다가 이번에 이제 뭐 국민 그 기대한다니까 이번에 다 기술시켜가지고 지금 똑같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냈어요. 아니 1년 지나가면 버스 지나간다면 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언론에 계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제가 어떤 사람한테 KBS 다니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PD고 그러면은 그걸로 해지 굳이 뭐 노동조합 해가지고 노동자라고 주장하느냐. 예, 예. 뭐 연봉이 1억도 넘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사회적 강자들이 이렇게 민주노총 같은 데를 하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좀 힘없고 못 배우고 좀 가난하고 하여튼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이 주로 옛날에는 노조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회적 강자들이 약자들의 어떤 권리, 약자들의 무기, 약자들의 방패 노동조합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 2중, 3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이 노동조합의 울타리가 필요한 그 30인 이하의 어떤 그런 노동조합들은 꼼짝을 못하고 노동조합이 사실 있으나마나 필요 없는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에서 공무원법으로 보장받고 노조로 보장받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보장받는 것은 정말로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왜 그렇게 그러냐.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계가 사기치는 거예요. 국민한테. 무슨 사기냐. 자기들은 기업별 노조인데 국민들한테는 병노련, 뭐 금속노조 그래서 산별 노조인 것처럼 사기치는 거예요. 뭐냐. 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이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자기들이 산별 노조라고 주장해놓고 뭐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전부 개별로 교섭하고 있어요. 이건 기업별 노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국민에게 지금 뭐 무슨 방송이 안 돼. 자, 잠깐만요. 지금 아마 현장에 지금 우리 맥다니엘 군이 지금 무슨 현장 인터뷰를 하는 모양인데 일반 시민들하고 아마 하는 것입니다. 잠시 현장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 네, 다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현장 맥다니엘 군 나와주세요. 예, 맥다니엘입니다. 예,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경찰 분들이 이렇게 멋있는 병풍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네. 김정현 사무장 얘기를 하다가 현장 얘기를 잠시 들어보느라고 말이 좀 끊겼습니다. 이제 시간이 상당히 좀 지났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이 정치와 네. 이거 민주노총을 직접 이제 만드신 장본인으로서 민주노총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없어지기는 어려울 거고 네네. 어떻게 좀 바뀌라고 선배로서 한 말씀 좀 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좀 이상하고 예, 민주화 됐는데 또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쟤네들이 싸우는 것은 민주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민주노총의 핵심 그 지도부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 예, 예. 뭐 KBS, MBC, 무슨 대학병원, 뭐 철도, 지하철, 뭐 금융기관 뭐 다 좋잖아요. 예,
근데 다 이런 사람들이 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수혜자들인데 자기네들이 마치 약자인 양 약자의 무기를 자기들의 방패로 삼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노동운동 정신이 아니고 그럼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어떤 국민들이 양극화돼서 국민들이 통합해서 사는데 어떤 적폐다, 노동 적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 단체 협약이 현대자동차 타결됐거든요. 예. 옛날에는 현대차하고 외제차하고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요새는 어떤 것 같습니까?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 자동차의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이에요. 어이구. 그런데 미국에 있는 현대 자동차의 공장의 생산성이 한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생산성을 비교하면. 요전에 어떤 2, 3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5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따블이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미국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이 절반이니까 예. 그래 놓고 요번에 노사가 교섭한 게 성과급으로 1,806만 원을 받는 겁니다. 예. 1,806만 원은 우리 청년들이 1년 내내 투잡, 쓰리잡 해도 연속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1,800만 원 못 벌어요. 그럼요. 9,500만 원 받는 평균 연봉 9,500만 원 받는 현대자동차 조합은 이번에 성과급으로 1,800만 원 받는 이런 세상과 예. 투잡, 쓰리잡에서 그런 데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헬조선이라고 원망하고 요새 청년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한미동맹 해체, 한미 전쟁 연습 중단, 그다음에 12개 도시에서 각기 미군 기지라든가 이런 데 앞에서 시위를 이렇게 지령이 다 내려갔어요. 이런 걸 갖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 인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들은 민주노총의 그 행태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민주노총의 지도부 자체가 그 이석기 석방투쟁위원장이라는 어떤 이 경력, 그다음에 이 북한의 대성산 혁명열사릉 참배 이런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10% 5% 이내에 하여튼 귀족 예, 노동 귀족 귀족들이 주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약자의 논리를 자기 방패로 삼아서 싸우는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예. 국민노조 사무총장으로서 국민노조를 대신해서 네. 오늘 보시다시피 민주노총과는 전혀 다른 국민 걷기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탄압하는 예.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은 고무줄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회는 공권력이 아무 얘기 않고 이게 봐주고 어느 집회는 저렇게 경찰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정말로 민주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어떤 경찰들의 어떤 폭력,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을 체제 전복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서 오늘 투쟁을 준비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 대단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자체가 하여튼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한 통속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집회는 탄압하고 민주노총 집회는 놔두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도 웃겨요. 그들이 무슨 저는 바보들인 것 같아요. 7월 3일 날 종로에서 민주노총이 8,000명이 집회하려면 실질적으로 한 2배의 인원이 오다가 막히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기습 집회라 그래요. 우리 지금 기습 집회 하는데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근데는 기습 집회라고 보이는 걸 놔뒀어요. 뒷문 열어준 거예요. 경찰청장 다 고발해야 됩니다. 예. 아니 기습 집회가 10,000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정부나 언론도 그걸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거예요. 기습 집회라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집회는 놔두고 왜 이런 집회는 또 코로나가 발병한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과학에 의해서 그 의료는 정해야지 저렇게 정치적으로 오락가락 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 정복 시대 이익본 집단이 있어요. 네. 그게 어딘지 아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에요. 다 승진해 가지고요. 맞아요. 네. 우리 말로 탱자예요. 하여튼 승진하고 그 시간의 수당 많이 받으니까 하여튼 자영업자라든가 실업자 알바생들은 하여튼 죽을 맛인데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라 이런 데는 그냥 승진해 가지고 잔치를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시켜준 그 공로 때문에 하여튼 방역도 저는 정치 방역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김준영 사무총장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국민 노조가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과 국민혁명당이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민주국가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마 결론은 딱 하나, 문재인 이 시점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긴 시간 가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김준영 우리 사무총장님은 또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모시기로 하고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보고 싶었던 애국 목사님들의 규탄의 목소리, 설교의 목소리 연설 한번 멋지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